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다TV의 이다쌤입니다. 이다TV 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재밌으려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는요, 김강사와 T교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인물이 주인공이죠. 인물이 제목이에요. 인물이 제목인데, 김강사와 T교수예요. 강사하고 교수라는 걸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는데, 강사는 시간 강사예요. 그리고 선생님 때는 시간당 그분들이 사실 이제 뭐 대학교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하시고 뭐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시간당 3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시간당 3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뭐 일주일에 강의가 12개도 되기가 힘들어요. 12시간도 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고학력자인데 좀 그러니까 급여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T 교수라고 했으니까 교수는 그거보다는 이제 높은 고용 안정성이 이제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물이 제목이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김 강사라는 것과 T 교수라는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인물형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이제 핵심 정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썰을 좀 풀려고 해요. 자, 썰입니다. 썰. 어, 선생님도 계약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정규직 교사인데 한 4년, 한 3년 반 정도 계약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추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오늘 일찍 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찍 퇴근을 하라는 게? 그것도 기간제 교사들만? 그러니까 뭐 말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호기심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은 좀 이제 덜한데 그땐 또 20대 초반이고 이래가 초반은 아니죠. 20대 중반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호기심이 엄청 있어갖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대학 선배한테 오빠 그 기간제 교사들만 집에 가라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정규직 교사들만 보너스를 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계약직 교사까지는 안 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냥 좀 뭐 통장으로 넣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불러서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방송으로 학생들도 있는데 계약직 교사들은 집 일찍 가라 뭐 이 얘기가 선생님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정규직 교사를 열심히 꼭 돼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집념을 갖게 됐고 뭐 결국은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왜 이제 이다쌤은 핵심 정리를 먼저 하냐. 보통은 이제 인물 소개나 뭐 줄거리나 이런 거 먼저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지문 분석하면서 요 각각의 기억이 나요. 우리 뭐 이제 뭐 인지 심리학이라든가 뭐 독서 이론 이런 데도 분명히 이제 배경 스키마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어떤 이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쉬워요. 나가 안 나와요. 나가 안 나오면 당연히 뭐 전적 작가 3인칭이지 뭐. 3인칭인데 그중에서 여기서 김만필이라는 사람의 심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 김만필이 김강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건 쉬워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좀 문학 이론에 따르면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선지에선 잘 안 사용되고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쉬워요. 김만필의 심리만 나와요. 김만필이 T 교수는 어떤 사람이다. H 과장은 어떤 사람이다. 수직기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김만필의 시각에서 김 강사의 시각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적 작가 시점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식인이 나옵니다. 이제 보기에서도 나오던데 지식인의 내적 고뇌 그러면 어떤 내적 고뇌가 있느냐 양심을 따르고 싶어요.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지식인의 양심이라는 건 무엇이 진리이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다. 이런 게 지식인의 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
강사 지위나마 나중에 교수는 되면 좋겠지만 강사 지위나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러려니까 이 올바름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심과 지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지문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타락한 현실 적응에 실패하는 지식인에 비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배경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조선인이에요. 그 조선인 입장에서 일제강점기가 당연히 여러분 올바른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지식인으로서 이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만필이 대학 다닐 때 여러저러한 활동을 했어요. 여러저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졸업하고 먹고 사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는 숨기고 그래도 한 자리라도 차지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현실 적응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는 스폰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 대공황과 룸펜입니다. 이 당시 보면 이제 뭐 일제강점기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들이 물건을 막 찍어냈는데 팔 데가 없어요. 이런 세계의 대공황이 발생됩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실업자가 많죠. 특히 룸펜은 뭐냐면 고학력 실업자가 많아요. 여기서 김만필도요. 그 동경제대를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비판회는 이제 뭐냐면 이 김만필이 열심히 했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비판회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비판한 거야. 그 당시에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일제강점, 일본 제국주의 현실을 비판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문화 비판회 활동을 했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김만필이 지식인으로서 이런 문화 비판회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김만필의 양심이에요. 근데 과자는 뭐냐? 선생님도 이제 과자 좋아하는데 과자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김만필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 과자를 사가지고 이제 뇌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화 비판회하고 과자가 아까 지식인의 내적 고뇌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물 소개를 좀 볼게요. 자, 김만필, 김강사입니다. 동경제대를 졸업했어요. 사회주의적 지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진 않지만 그 사회주의에서 올바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의 적응과 양심 사이에서 내적 갈등하는 건 아까 얘기했고요. T교수. 이 T교수가 아주 비열하고 음침해요. 이거 선생님이 쓴 거예요. 비열하고 음침합니다. 겉으로는 김만필 위해 주는 척해요. 그 뭐 좀 교장한테 뭐 좀 갖다 바쳐. 좀 H 과장한테 인사 좀 하러 가. 이러면서 김만필의 과거 행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만필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소개는 간단히 했고요. 뭐 여기 H 과장이라든가 스즈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교장도 나오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제목 자체가 김만필과 T교수고요. 여기서 이제 갈등 유형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김만필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데 타락한 현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이게 뭘까? 왜일까요? 자, 라고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냐면 이 김만필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아주 이제 집약하고 있는 게 T교수라고 선생님은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물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됐고. 그럼 이제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줄거리.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전체 줄거리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EBS에 나와 있는 부분 또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EBS 연계가 된 이후부터 문제풀이 어떤 뭐 개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작품을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문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시간 아껴가지고 비문학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서지만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아주 쉬운 말로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유식하게 쓰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전체 줄거리 이제 아주 쉽게 씁니다. 김만필이 N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N 교수가 H 과장을 소개해줬어요. H 과장이 또 S 전문학교, 전문학교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좀 전문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강사 자리를 얻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건 게 여기에 이제 교수들이 다 일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김만필이 그런데 어쨌든 강사라도 자리를 얻은 거 보면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 동경제대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고. 자, 김만필이 H 과장 집으로 감사 인사를 하러 갔다가 T 교수를 만나요. 근데 T 교수가 이제 뭐 차 마시러 가자 그래 놓고는 뜬금없이 김만필이 쓴 독일 좌익 작가 군상이라는 논문이 아주 좋았다, 훌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완전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거 칭찬 같죠, 막. 내가 너 논문까지 읽어봤는데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거 칭찬 같죠? 근데 제목 봐요. 그럼 제목이 어때요? 독일 좌익군상이에요, 여러분. 독일 좌익군상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좌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상당히 금기 시대입니다. 특히 조선인이 좌익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주의자다. 이거는 독립운동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숨겨야 되죠, 사실은. 숨겨야 되는 건데 T 교수가 칭찬하는 척하면서 무섭게 한 거예요. 뭐 근데 T 교수는 자기는 교수고 김만필은 겨우 강사인데 뭐 이렇게 남 조사를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스즈키라는 학생이 찾아와요. 그래놓고는 김만필이 활동했던 문화 비판회, 아까 선생님 문화 비판회 얘기해줬었죠. 그러니까 말이 문화 비판회지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오늘 현실 비판회랑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김만필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숨기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즈키한테 야 나는 그런 활동한 적 없어 이러면서 부인하면서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T 교수한테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 교수가 정말 김만필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김만필의 아주 숨겨야 되는 그런 약점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자, 네 번째 갈게요. T 교수가 교장에게 과자라도 가져다 주라면서 막 김만필을 막 위해주는 척을 해요. 그래서 김만필이 사긴 샀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교장이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김만필이 강사 지위나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면 그 결정권자인 교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T 교수가 사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뭐 너는 좀 약간 꼿꼿한 애고 약간 좀 청렴한 애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그래야 돼.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만필이 사요. 샀지만 안 갖다 줍니다. 자, 안 갖다 준 건 당연히 뭐를 이제 취한 겁니까? 양심을 취한 거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냥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 때문에 안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인데 T 교수가 이제 교원실에서 이제 교수들 모여있는 그 실에서 조선인은 미개한 풍속을 가지고 있어. 글쎄 어떤 여자들은 피부가 왜 이렇게 고운 줄 알아? 그 오줌으로 목욕을 해서 그래 세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만필은 조선인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화를 내진 않고 그런 풍속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근데 거기 이제 이면에는 왜 조선인을 그렇게 비하하세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 마음이 그래요. 좀 안 싸우고 싶지만 내 마음 안에는 좀 조선인을 그렇게 비하하는 거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이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 교수가 나타나서 김만필한테 너 H 과장 만나러 간 적 있어 요새? 야, H 과장이 이상한 소문 듣고 너한테 지금 아주 열받았어. 그 김만필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데 선생님이 기분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으나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되니까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내적 갈등이 좀 연결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찾아갔어요. H 과장 집에 갔더니 H 과장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무슨 화를 내냐면 야, 너 문화 비판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너 사회주의 운동했었니? 야, 그럼 어떡해. 너 일종의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거의. 일본 제국주의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이거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거는 여러분 일본이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침략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제국주의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노동자, 모든 인류는 친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제 선생님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이제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야, 근데 지금 내가 너 괜찮은 애라고 거기 교장한테 소개해 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이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김만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올게 왔구나 이러면서 그냥 사실만 말합니다.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현실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공산당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완전 정말 소름 끼쳐요. T 교수가 쓱 웃으면서 응접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판에 한 것도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T 교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H 과장한테 막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H 과장한테 아첨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 비판에 활동한 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김강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김만필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지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김강사를 괴롭힌 거죠. 힘들게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이건 뭐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T 교수한테 선생님이 좀 한자성어를 몇 개 적고 싶은데 뭐 아무튼 T 교수는 겉으로는 김만필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김만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김만필을 몰아내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자성어 좀 적을게요. 뭐 표리부동.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알죠? 그 다음에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칼을 품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양두구육. 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 머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EBS 보기를 좀 볼게요. EBS 보기를 보시면요. 1920년대, 1930년대에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소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임. 지식인의 사회적 소임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인은 올바른 게 무엇이다. 진리는 무엇이다. 정의는 무엇이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입니다. 그게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이에요.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입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따라서 그들은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김만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주 쉬운 보기였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아주 뭐 줄거리 인물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지문은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문화 비판해라니?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수특기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문화 비판에 열심히 한 거 다 알아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소.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부인합니다. 그 말을 부정해요.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이거 나왔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위는 뭐겠어요? 복이랑 연결해요. 먹고 사는 거. 그쵸? 양심은 뭐겠어요? 지식인으로서 양심이죠. 그리고 사실 김만필은 문화 비판에 활동을 했던 거를 상당히 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척이나 가치롭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도 읽어볼게요. 그러세요?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소.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 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쏟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렇죠. 문화 비판에 대해서 김만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 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지금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망하니까 당연히 스스로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걸 숨기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곧 그는 공세로 옮겨갔다.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 사이에 펴놓은 그 근원은 대체 누굴까요? 당연히
닭가시군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닭가시군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T 교수가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제국대학에서도 문화 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목적은 이거예요. 아, 얘가 이제 반정부 운동 같은 거에 연루됐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만필을 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는 겁니다. 아,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했다. 도대체 T 교수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냄새를 맡아가지고 아 정말 셰파트 같은 작자다. 이게 왜 선생님 맞춤법을 일부러 이렇게 오타를 낸 게 아닌데 지금 이거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자꾸 오타가 나네요. 아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나타냈구나 하고 분개했어요. 이 수즈키도 좀 이상하네. 수즈키 얘도 사실 나한테 무슨 목적을 갖고 나타난 거 아니야? 나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 학교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다 이십을 막 합니다. 그러면 또 T 교수가 막 옛날에 수직 교육을 막 했었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다 이상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중략 부분이고요. 자 중략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김강사랑 T 교수가 사이에 이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상 그날 밤이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H 과장댁에서 그때 이제 만난 적 있었잖아요. H 과장댁에서 2번 만나요. 2번.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네, 기억하고 있죠. 아,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T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 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네, 기억하고 있죠. 아니요,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왜 이럴까요? 자, 이거는 이제 T 교수가 한 말이고, 역시 이것도 T 교수가 한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 왜 가져갔겠어요? 이거 이제 H 과장한테 뇌물로 준 거 아니에요, 뇌물로. 지위를 위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T 교수가 약간 좀 부교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정교수는 안 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난데 그런 것을 하기가 좋아서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교장한테 뭐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두시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해가지고 T 교수는 가버렸어요.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T 교수 말이 그럴듯도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잖아요.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또 아직 10대라서 정의롭거든요. 선생님도 정의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강사로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 사랑해주고 행정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어? 내가 뭐 또 가서 아첨을 하고 그래야지만 먹고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좀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랑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랑 좀 불편한 그런 사이가 되면 힘들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사들고 추적추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금을 받을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T 교수가 이렇게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 교수 입장에서는 이 김 강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강사긴 하지만 동경제대를 나왔잖아요. 조선인이긴 하지만 동경제대를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N 교수, 거기다가 이제 H 과장,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라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T 교수가. 그래서 이제 김 강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진다. 라는 T 교수의 말이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김 강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 강사는 명촉에 가서 서양 과자를 샀어요. 뭐 그런 거 쿠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싼 거. 싼 거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쿠키를 사갖고 명함을 붙이고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동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 쩔어요, 여러분. 아, 이 짓 하기 싫다. 뭐예요, 여러분? 아첨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아첨하기 싫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사인데 수업이나 열심히 하고 학생 잘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첨하고 뇌물 바치고 그런 거 하기 싫다.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도 웃고 티 교수는 등 뒤에서 에휴 웃으면서 그래 너도 뭐 꼿꼿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 같은 속물이지 뭐 이렇게 뭐 비웃을 거 아니냐. 어차피 S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진 않을 것이니 이런 짓까지 하면은 그만큼 나는 미칠 뿐 아닌가 하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양심이에요. 양심에 의거해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양심이. 김만필의 하나의 자아가 양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하나의 자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니 티 교수 말대로 세상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앞만 뽐내봤자 지금 뭐 그 깊숙 뱃속이라는 게 이제 백속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속 깊은 데를 보면 S 전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게 본심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데 이론이 다 뭐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은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다 더러운 것이지 뭐.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내 양심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비웃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또 합리화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합리화를 해요. 뭐 뇌물 바치는 나도 더럽지만 뭐 나한테 이런 걸 하게 하는 현실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런 걸 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현실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긴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요 악마의 마음, 지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잡고 과자 상자를 가지고 서대문행 전철을 탑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가지고 효자동 가는 전차를 안 타요. 안 타고. 그러니까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탔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교장한테 가는 거예요. 교장한테 뇌물 바치러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지위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쵸? 어디로 가요? 종로로 갑니다. 나는 나의 뭐를 지키고 싶어? 양심을 지키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서 이곳은 몹시 다시 읽을게요. 본정통의 번잡한 곳에 비해서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EBS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 뭐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평가원이라고 할게요. 학평에서도 임팩트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줄거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임팩트가 있었냐면 선생님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임팩트가 있었고 그 다섯 번째도 그 요런 막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조선인을 비하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나 양심 뭐 이런 부분도 임팩트가 있었고 이제 일곱 번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H 과장집에 가가지고 이제 과자를 줄이려고 갔는데 결국은 이제 H 과장집에서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제 현실 적응에 실패한 거죠. 현실에 적응하자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는데 요 장면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줄거리를 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적 작가 시점 드러나죠, 여러분? 지식인의 내적 고래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양심하고 지위 사이에서 그 다음 타락한 현실 적응에 실패해요, 결국은. 그래서 지식인의 비애가 드러나고 세계 대공황은 뭐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지만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룸페는 아주 고학력자 실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비판에 하고 과자는 핵심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김강사와 T 교수 짧은 소설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너무너무 그 짧은 분량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심리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정말 정말 잘 쓰인 소설입니다. 잘 쓰였으면 여러분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자, 코로나 조심해요.